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고용 창출 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면서 추진해온 만큼 부산시도 역시 양적, 질적으로 다 잡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부산 지역의 일자리 실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두어진 정책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성과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전년 그러니까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전월 대비 연도 대비에는 증가세인데요. 월 대비는 약간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요 30,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약간 우려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연령별 취업자 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이 30대하고 40대가 각각 11,000명, 10,000명 정도 이렇게 좀 감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경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세대에서 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좀 특단의 어떤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한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부산 전체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전반의 취업자 수가 증가를 위한 어떤 산업 고용 연계 정책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시사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좀 약화되고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이게 좀 하향돼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좀 정책을 좀 우선순위 좀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30대, 40대 취업자의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고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 중요한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이었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 성장, 질적인 성장을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이런 목표로 시민행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민선 7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상당히 좀 의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시민행복 일자리 로드맵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시민행복 일자리에서 시민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부산에 맞는 어떤 고용 지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좀 늘리자는 그런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이제 혁신성장 일자리를 좀 펼쳐나가자 그 사업을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가지고요. 특히 부산 지역에 그 강소기업들을 좀 키워서 혁신성장 일자리 한 10만 개 정도를 좀 만들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으로서는 이제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상공업계라든가 공공기관, 부산에 이제 혁신단지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계해가지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 바탕에서 좀 민간 협력 일자리 14,00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축으로서 이제 상생 협력 일자리라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입문 과정에서 보육, 멘토링, 물론 투자까지 원스톱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제 계획인데요. 이 상생 협력 일자리로 약 사회적 분야의 일자리 분야에 약 25,000개를 좀 신규 창출하겠다는 어떤 포부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목표로 보고 있군요. 사실 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민선 6기에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민선 7기에 또다시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 민선 6기의 정책과 7기의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또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일자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일자리를 이제 강조했거든요. 근데 7기에 있어서는 이전 6기와 이제 좀 차별화된 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관주도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적인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도 시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주도적이었었는데 따라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요 시민행복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이 이제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업을 시민 직접 제안한다든지의 그런 경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시민 체감을 좀 그래야지 이제 또 업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시민 행복도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에서요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산업 구조가 상당히 어떤 취약되고 주력 산업이 어떤 침체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의 한계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부산 지역에 맞는 그런 산업을 좀 개편하고 고도화시켜서 이제 우수 기업을 이제 발굴하고 또 그거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확충시켜가지고 어떤 창업 생태계를 좀 만들자. 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성장 일자리인데요. 좀 집중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군요. 예. 네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군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어떤 형성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일자리 모습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역 주도 일자리인데요. 예. 지역 기관과 그동안 이제 협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 경제권이 좀 침체됐기 때문에 동반 부울경이 좀 하락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경쟁력 하락하는 요인이 좀 됐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어떤 그런 기관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이런 관련 광역권이 유기적으로 좀 협력하자. 그래서 동남권 협력으로 일자리 영역을 좀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확보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어떤 창출하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고였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상생협력 일자리인데 그동안 이제 사회 서비스 시장 구조가 상당히 취약했고요. 네네. 근로 환경도 상당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질이 좀 저하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어떤 사회 서비스 일자리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확산으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소득 계층들, 부두 계층들 같은 경우에 더 어떻게 보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좀 확산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좀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상생협력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6기에서는 조금 소외받거나 뭐 못 챙겼던 부분을 7기에서는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하고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들면서 부산시 경우에는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좀 앞장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올해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19년에부터 이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19 부산 OK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OK 일자리 사업은 구군 지역의 어떤 주민과 지역 기업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기관 주도가 아니라 이제 지역에마다 주민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필요한 어떤 수요도 달라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주도로 해서 지역의 맞춤형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걸 공모를 했는데 54건이 접수돼 가지고요. 최종 29건이 선정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거쳐서 이제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특화형, 사회 서비스형, 또 플랫폼형, 융합혁신형 이런 어떤 네 가지 어떤 형태로 구성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이런 점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직접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후반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바로 민간 일자리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뭐 부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일자리 상생 협약이 지난번에 광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부산이 어떻게 보면 7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어떤 지원 받아서 지역이
정중부 이제 후견 역할하고요. 지역이 주도해가지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게 하자는 사업인데요.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상당히 좀 취약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회사, 특히 전기 자동차, 네. 파워트레인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관련된 호렌스 그룹의 호렌스 EM이 부산 지역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상생 일자리의 주체로서 이제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R&D 기반 원하청 상생 협력을 모델로 이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술 허브 건립센터뿐만 아니라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요. 어떤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요. R&D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미래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어떤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선진 기지로 도약하겠다는 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학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서로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요.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산화를 지원하고 또 인재를 양성 공급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 부산은 이제 핵심 산업이 제조업이고 기계 산업 쪽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르노 삼성 자동차의 투자 이래 가장 큰 그렇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도 또 한 부분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만 또 보더라도요. 만약에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이제 성공적으로만 추진된다면은 약 7,600억 원 규모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도 약 4,3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산하면 연간 약 3조 GRDP라고 합니다. 국내 지역 총생산 금액을 이제 창출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효과도 보더라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산화 기반을 어떤 확충하고요. 특히 급성장 중인데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어떤 선점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효과를 어떤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요. 지역 산업의 이제 구조 산업 고도화, 개선 이런 촉진을 위해서 남들의 의미 있는 어떤 촉매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되고요. 뭐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의 차에 있어서 수출 전진 기지로서 도약할 수 있겠다, 부산이요. 그다음 세 번째, 이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어떤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R&D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약 17,200명 정도가 유입되지 않겠나라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연 한 2,150억 정도 창출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장년층이 부산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근데 이루어진다면은 인구 유입도 17,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가 사실 모든 나이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전생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또 측면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세대별 일자리 실태가 좀 궁금합니다.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국한이 되어 있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좀 궁금하군요. 네, 흔히 좀 이제 부산에 대한 인식을 좀 약간 안 좋게 표현해서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고령화되면서 노인 일자리도 이제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그게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부산의 노인 인구 약 58만 명 정도고요. 부산 전체 인구의 약 17%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부문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쳐왔는데 여러 가지 좀 어떤 한계가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들이 이제 공익형 중심 일자리가 중축이 되고 있고요. 수익형 사업 창출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걸 위한 지원 체계가 좀 약간 좀 미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노인 고령층의 어떤 요구에 맞는 어떤 수요 뭐 이런 것도 맞는 그런 일자리가 좀 제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원하는 그런 일자리에 어떤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게 있어서는 노인 고용을 좀 꺼리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용률이 좀처럼 이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사실상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멈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은 5만 명 정도 고령층의 어떤 취약 고령층이 생활고가 우려될 정도로 이 이제 일자리 사업이 멈추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이 부산시가 좀 노인 특화형,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그런 어떤 수요나 요구에 맞게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개발해가지고 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궁극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청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현재 우리 부산의 지역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이제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에 취업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들 생각에 양질 일자리가 없다,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괜찮은 곳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의 그 젊은 청년들은 특히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나름대로 기대 수준이 좀 있는데 자기네 기대 수준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미스매치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 강서구나 이런 유통단지 그 어떤 곳에 밀집돼 있는데 장소도 그렇고 어떤 환경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는 좀 미스매치가 상당히 좀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임금 문제라든가 복지 그리고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청년들이 어떤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것을 좀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정책은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가시적으로 확 눈에 띄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물론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좀 우선순위를 좀 일자리가 있어야지 사람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지역이 그래도 좀 어떤 살기 좋은 도시로서 어떤 다른 지역에 또 인구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좀 재원 투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재원을 투입하고 또 재원을 효과적으로 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돼요. 단순히 소모적으로 투입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노력하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지금 미스매칭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청년 특히 청년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도 그래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도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갖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좀 방안한 창의적으로 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특히 저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안 보여요. 다 보면 나중에 연락 오면은 어디 뭐 가서 취직했다고 가까운 데는 창원, 김해로 막 가고요. 뭐 멀리는 이제 뭐 대전까지도 막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운데요. 이 청년들이 뭐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에는 정보를 좀 잘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인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연결이 돼서 청년들이 좀 여기서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 정책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성이 아니라요. 그래서 좀 공무원들이 좀 머리를 좀 많이 좀 써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가장 삶을 영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시의 경우 많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굉장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인식이 좀 그렇죠. 많이 심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